안녕하세요. 초월담력입니다. 오늘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좀 깊게 타고 들어볼까 해요. 혹시 수학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1 더하기 1은 2다처럼 아주 명확하고 누구의 허락이나 권위 같은 게 전혀 필요 없는 그런 논리의 세계.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수학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가 바로 그 신뢰가 필요 없는 지식이라는 점이니까요. 전제만 같다면 누가 하든 똑같은 결론이 나온다는 것. 그게 수학이라는 학문의 어떤 근간이었죠. 네, 맞아요. 어떤 대단한 사람이 이건 진리다 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직접 따라가 봐도 그 결론이 나오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안정감 같은 게 있었는데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수학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우리가 믿었던 그 완벽한 모습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요. 맞습니다. 가장 객관적이어야 할 논리의 세계, 신뢰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적인 문제가 스며들기 시작한 거죠.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자료에 나오는 두 수학자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역설적인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이 문제의 본질부터 한번 짚어보죠. 원래 수학에서 증명이라는 게 지금과는 좀 달랐다고요? 네. 예전에는 뭐랄까 일종의 공개 레시피 같았어요. 공개 레시피요? 네. 한 수학자가 증명을 발표하면 다른 수학자들이 그 증명의 모든 단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따라해보는 거예요. 아주 투명하고 수평적인 시스템이었죠. 아, 오류가 있으면 누군가 바로 지적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거죠. 오류가 없으면 모두의 지식이 되는 거고 믿음이 아니라 논리 자체가 유일한 심판관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좀 어려워졌다는 거군요. 레시피가 너무 복잡해졌나요? 정확합니다. 수학이 발전하면서 증명 하나가 수십, 수백 페이지가 넘어가고 그 안에 담긴 개념들이 너무 전문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한 사람이 평생을 바쳐도 다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증명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와, 이건 뭐 동네 빵집 레시피가 아니라 최첨단 반도체 설계도를 그냥 툭 던져주는 거랑 비슷해진 거네요. 그렇죠. 그걸 보고 바로 오류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정말 몇 명 없겠죠. 이상적인 원칙이 현실의 한계에 부딪힌 거네요. 모두가 검증할 수 있다는 원칙이 사실은 아무나 검증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거군요. 바로 그 지점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준 첫 번째 사건이 있었어요. 아, 그 유명한 이야기군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네, 1994년 앤드루 와일즈요. 350년 넘게 아무도 못 풀었던 문제잖아요. 저도 이름은 들어봤는데 이 증명이 왜 그렇게 특별했던 건가요? 단순히 오래된 문제를 풀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와일즈의 증명은 그 내용 자체가 현대 수학의 여러 분야를 막 집대성한 거대한 건축물 같았거든요. 아, 수백 페이지인 건 물론이고 접근 방식도 아주 독특했어요. 타니야마 시무라 추측이라는 전혀 다른 수학 분야의 문제를 증명해서 페르마의 정리를 풀어냈거든요. 잠깐만요. 그게 무슨 뜻이죠? 전혀 다른 문제를 풀었는데 원래 풀려던 문제가 풀렸다. 비유를 하자면 생물학의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천체물리학 공식을 쓴 거랑 비슷해요. 그 둘 사이에 아무도 몰랐던 깊은 연결고리가 있다는 걸 와일즈가 찾아낸 거죠. 근데 그 연결고리를 증명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최첨단 내용이라 그 증명이 처음 나왔을 때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는 수학자가 전 세계에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정말 궁금한 점이 생기네요. 청취자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단 몇 명만 이해할 수 있는 증명인데 그게 어떻게 모두가 인정한 진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수학계가 전례 없는 방식을 도입하게 됩니다. 어떤 방식이었죠?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 몇 명으로 구성된 일종의 비밀심사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아, 소수 정예로요? 네, 이 소수의 전문가들이 몇 달에 걸쳐서 와일즈의 논문을 한 줄 한 줄 뜯어본 끝에 마침내 오류가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 위원회의 선언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공식적으로 증명된 정리가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위원회의 선언이 일종의 품질 보증서가 된 셈이죠. 우리가 검증했으니까 여러분은 믿어도 좋습니다 하고 신호를 준 거예요. 듣고 보니 이거 정말 중요한 변화네요. 그럼 제가 페르마의 정리가 증명됐다고 알고 있는 건 그 복잡한 논리를 이해해서가 아니라 그 논문을 검증한 전문가들을 내가 믿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제가 알던 수학이랑은 느낌이 좀 다른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지식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신뢰라는 필터가 한 겹 생긴 겁니다. 논리 자체가 아니라 논리를 검증한 사람에 대한 믿음, 그걸 통해서 지식이 퍼져나가는 시대가 열린 거죠. 신뢰가 필요 없는 학문이 전문가에 대한 신뢰 없이는 돌아갈 수 없게 된 그런 순간이었네요. 아주 상징적인 순간이었죠. 어떻게 보면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 같기도 해요. 모든 걸 모든 사람이 다 검증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 시스템이 그 후로도 잘 작동했나요? 나름대로는요. 적어도. 그리고리 페렐만이라는 아주 독특한 수학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아, 페렐만. 와일즈의 사례가 새로운 시스템의 등장이었다면 이 페렐만의 사례는 그 시스템 자체에 대한 어떤 저항처럼 들리네요.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2002년에 러시아 수학자 그리고리 페렐만이 100년 가까이 안 풀리던 또 다른 문제, 포엔칼의 추측의 증명을 인터넷에 툭 던져놓습니다. 그리고는 학계랑 모든 소통을 끊어버려요. 와일즈랑은 정말 정반대네요. 와일즈는 학회에서 극적으로 발표하고 동료들 검증을 다 거쳤는데 맞습니다. 페렐만은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그 공동체의 신뢰 시스템에 자기 증명을 맡길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죠. 논문도 정식학술지가 아니라 그냥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고요. 설명도 엄청 불친절했어요. 심지어 중요한 부분은 그냥 건너뛰면서 똑똑한 독자라면 이 정도는 알겠지 이런 식이었어요. 와, 당연히 쏟아지는 질문 메일에도 답을 안 했고요. 그야말로 내 증명은 여기 있다. 능력 있으면 너희가 알아서 해독해봐라. 이런 태도였군요. 이건 뭐 신뢰를 거부하는 걸 넘어서서 시스템 자체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바로 그래서 수학계 전체가 아주 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증명을 한 사람은 입을 닫아버렸죠. 그렇다고 와일즈 때처럼 공식적으로 검증위원회를 꾸리기도 애매한 상황이 된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진 거네요. 네, 믿을 수 있는 건 페렐만이 남기고 간 그 지독하게 불친절한 텍스트 몇 편뿐이었어요. 오직 해독해야 할 논리 덩어리만 남은 거죠. 정말 막막했겠네요. 그래서 그 푸엔칼의 추측은 어떻게 됐나요? 그냥 미제로 남았어요? 여기서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져요. 와일즈 때처럼 소수의 위원회가 검증을 독점한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여러 수학자 팀들이 자발적으로 이 증명 해독 작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자발적으로요? 네, 마치 아무도 못 읽던 고대 상형 문자를 여러 팀이 달려들어서 해독하는 것처럼요. 미국, 중국, 유럽 여러 팀이 몇 년에 걸쳐서 페렐만의 논리를 한 줄 한 줄 다시 만들고 빠진 부분을 채우고 그 의미를 토론하면서 검증해 나갔습니다. 와...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또 협력하면서요. 그러니까 와일즈의 증명이 소수 엘리트 그룹에 의해 승인된 거라면 페렐만의 증명은 전 세계 수학자들의 집단지성으로 검증된 거네요. 신뢰의 시스템이 무너진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이 직접 논리 자체를 다시 쌓아올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신뢰에 기반한 효율적인 위임이 아니라 불신 속에서 논리의 타당성 자체를 바닥부터 다시 만든 거죠. 훨씬 더 원초적인 방식이었어요. 결국 몇 년에 걸친 이 집단적인 노력 끝에 수학계는 페렐만의 증명이 옳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한쪽은 소수의 권위를 통해 다른 한쪽은 다수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진리가 만들어진 거네요. 이 두 이야기가 그냥 수학계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넘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두 사례는 현대사회에서 지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핵심은 이거예요. 현대의 지식은 너무나 전문화되어서 이제는 그 분야의 극소수 전문가들만이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온전히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와일즈의 증명을 검증했던 그 위원회처럼요. 인류 전체의 지식이 쌓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 객관적 진리를 최종 승인하는 권한이 마치 옛날의 소수 사제들에게 맡겨진 것과 비슷한 상황은 아닐까 하는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우리는 그 사자들이 이건 진리다 라고 말해주면 그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해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살고 있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수학이 처음에 약속했던 권위로부터의 자유라는 이상과 현실이 충돌하는 거죠. 역설적으로 수학이 너무 복잡해진 나머지 전문가 집단이라는 새로운 권위를 스스로 만들어낸 셈이니까요. 어쩌면 페렐만의 그런 이상한 행동이 바로 이 새로운 권위주의 시스템에 대한 저항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내 증명은 소수 전문가의 권위가 아니라 당신들 각자의 이성으로 직접 판단해라. 이런 메시지처럼요.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그는 자기 증명이 소수 전문가의 손에서 공인되는 과정을 거부하고 지식 공동체 전체의 시험대 위에 그냥 던져버린 셈이니까요. 그리고 이건
더 이상 수학만의 문제는 아니죠. 맞아요. 자료들을 보면서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뭐 유전공학이나 양자물리학, 기후과학 같은 분야는 일반인이 이해하기는커녕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이런 발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임상시험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진 않잖아요. 할 수도 없고요. 네. 우리는 그저 FDA나 식약처 같은 기관 아니면 유명한 의학저널이라는 신뢰 시스템의 결론을 믿는 거죠. 최근에 많이 이야기되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전문가들은 정말 위험하다고 하고 다른 전문가들은 괜찮다고 하고 우리는 그 논쟁을 보면서 누구 말을 믿을지, 즉 어느 전문가 집단을 신뢰할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거고요. 결국 우리는 언제나 진리 그 자체가 아니라 진리를 전달하는 전문가와 그들이 속한 시스템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무엇을 아는가라는 질문이 종종 누구를 믿는가라는 질문으로 바뀌곤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와일즈와 페렐만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 전체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학이라는 가장 순수한 논리의 세계가 어떻게 신뢰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문제와 마주하게 되었는지 두 수학자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이상과 현실, 효율성과 원칙, 또 권위와 공동체 사이에 그 팽팽한 긴장감을 볼 수 있었네요.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지금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증명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그 증명의 논리를 이해하셨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와일즈의 증명을 검증한 그 시스템을 믿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인가요? 포엔칼의 추측의 증명은 또 어떤가요? 수많은 수학자들이 달려들어 검증했다는 사실이 소수위원회의 보증보다 더 큰 믿음을 주시나요? 어쩌면 우리는 매일 접하는 수많은 전문 지식 앞에서 무엇을 근거로 안다고 말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당연하게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을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초월 담록이었습니다.